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22년 7월 학평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한대요. f에서 0,0인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f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점을 곡선 위에 원점이잖아요. F0은 0,0을 지나가니까 F0은 0일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gx니까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가겠구나. g0도 0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gx에 관한 식도 f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f를 통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gx는 f'0 x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원점 지나가야 되니까 f'0은 당연히 상수일 거고요. 자, 그때 hx는 절대값 f 플러스 gx라 하자. hx는 절대값 f 더하기 g래요.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y는 hx 위의 점 k,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죠? k,0이야. y좌표가 0이거든?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래요. 이 y는 0이 뭔데? x축이잖아, x축. k라는 지점에서 hx는 x축과 접한다.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접한다. 어디서? x가 k일 때. 자, 방정식 hx는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은 12래요. h3은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 k 곱하기 뭐시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힌트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 얘네는 그 이후의 과정이 되겠죠. 그 이후의 과정. 단 k는 상수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gx도 나왔고 f도 나왔고 f의 식도 잡으면 잡겠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가랑 나가 될 겁니다. 왜 가랑 나가 되냐, 선생님. 얘도 결국은 k,0이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hx가 0이라는 거고요. 나에서 나온 것도 hx가 0이라는 거거든. 결국 hx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었잖아요. hx는 절대값 fx 플러스 gx였고요. 우리는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보는 거였다.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gx인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였죠. 한마디로 fx가 마이너스 gx와 만나는 교점과 fx가 누구랑 만나는? 그냥 gx랑 만나는 교점을 우리한테 카운팅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의 교점의 개수를 카운팅을 할 거고 얘가 됐든 일단 x는 k라는 지점에서 접하는 포인트가 생겨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중요한 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지금 뭡니까? 지금 직선이라는 거, 접선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접선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f의 최고차항 계수도 안 알려줬어. 그래프 개형도 안 알려줬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나누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요런 형태가 있었고요. 0이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0이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0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0이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fx는 gx라는 걸 보면요. 따다단 요런 형태의 접선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왼쪽에서 근이 나오면은 여기 끝에 부분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음수인 근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f랑 마이너스 g를 볼 거고, 마이너스 g라는 건 얘를 뭐 한 거야? x축에 관한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럼 x축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면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대칭이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gx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이건 내가 대충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뭐 요 0보다 왼쪽 포인트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요.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가 돼야 되거든. 안 되죠. 아, 그리고 또 선생님 멍청이. 아, 요런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접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X는 K. 그러니까 만약에 그릴 때도 무조건 접하게끔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0에서 접하는 건 고정인 거니까. 여기가 K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부터 적용을 할게요. 아무튼 간에 12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근이 다 음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그럼 0의 위치를 옮겨서 볼게요. 0의 위치를.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서 좀 지워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0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0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0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라는 건 gx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케이? gx가 이런 식으로 쫙 진행이 되겠다. 잠깐만. 그러면 나다다다단 0이 여기 있으니까 쫙 가가지고 만나는 거 알 수 있겠네? 만나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대신 뭐가 돼야 돼? 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대신 접해야 되니까 딴 요런 식 돼야 되겠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K가 되면 되겠죠. 얘 돼, 안 돼? 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도 12.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키핑을 한번 해보자고. 얘 될 것 같거든? 자, 그 다음에 얘가 진짜로 될 것이냐? 일단 여기까지는 조건이 만족했어요. X는 K에서 접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가장 큰 값이 12가 나오는 포인트도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자, H3 여기에 3을 넣으면은 절대값 F3이랑 G3으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 G3의 값은 당연히 양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쿠야 안 되네. 왜 안 돼? 지금 GX가 누구였어요? GX가 이 빨간색이고요. 요 노란색이 마이너스거든? 근데 얘가 기울기가 GX 자체가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리면 G3의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 중에 힌트가 나온 거야. GX의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왜요, 선생님? X축이 있고 GX는 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양수라면 3일 때의 GX의 값이, G3의 값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 G3도 양수면은 H3은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GX의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왔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쫙 가서 0의 값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0의 값 누구도 남았어? 여기에서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0에서 어떻게 있어요? 0에서 접하게 있잖아요. 접하게. 여기서 접한다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될 건데? 반대로 쫙 나올 텐데 얘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X는 K라는 지점에서 접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GX랑 FX가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0이 있는 포인트는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무슨 소리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뭐였던 거야? 음수인 걸로 넘어가야 되겠네. 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로 가겠습니다. 짠! 3차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입니다. 0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 될 텐데 조금 요 앞부분에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간추릴 수가 있을 거야. 자, 일단 여기에 0이 있을 수는 있을까요? 여기에는 0이 위치할 수 없겠죠. 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자, 그러니까 0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를 본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은 GX가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GX가 뭐 접하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이 저기 음수 나오고 여기 부분은 K잖아요. 근이 다 음수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 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2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0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 거고 0의 위치는 제일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그때의 형태를 한번 본다면
0에서의 접선 gx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K 나오고 근 12 나오니까 되는 거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깔끔하게. 자, 조금만 더 깔끔하게 그리면 그래서 0일 때를 조금 만만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 여기에 0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 0에서 접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이 노란색 직선이 지금 누굽니까? 그냥 gx입니다. gx.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거죠.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가서 여기 부분이랑 또 뭐 해야 돼? 접해야 되겠죠. 조금 다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먼저 직선부터 그리고 접하게끔 표현하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요 녀석이 마이너스 gx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접할 때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는 거고요? k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요때 x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만족합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만족하네요. 원점, 접선 k, 가장 큰 거는 12다. 다 만족합니다. 자, 그럼 우린 얘를 토대로 이제 식을 세워주시기 시작하시면 될 거고요. 이 G라는 거는 접선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1차 직선이었습니다. 자, 식을 바로 세운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식은 fx랑 요 gx에 관한 식을 세울게요. fx는 gx가 될 거고 한쪽으로 이항을 때리시면 fx-gx는 이라고 세울 수 있겠죠. 그때 그는 0이랑 10인데 0에서 접하고요. 12에서 한번 만나니까 이런 식 금방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 A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fx랑 마이너스 gx의 교점이니까 fx 플러스 gx가 될 거고요. 자, 0에서 그냥 만나고 k에서 접하니까 요 녀석은 ax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네 두 개를 연방을 때릴 거예요. 근데 연방을 때릴 때 f를 구해도 되고 g를 구해도 되는데 g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알아요.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gx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버렸습니다. 누구로 묶여요? ax로 묶이겠죠. 그래서 ax로 묶어줄 거고 빠바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x랑 x 마이너스 12가 남겠죠. 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x로 묶었으니까 x 마이너스 k제곱만 남겠네요. 뺐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제껴질 거고 얘를 최종적으로 보시면 자, 얘랑 얘가 있잖아요. 1차 개수입니다. 2k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제곱이거든요. 여기에 ax가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에 2k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k제곱 x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2gx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 이 g라는 녀석이 접선이었다는 거예요. 접선, 직선이죠. 직선은 몇 차 방정식이 돼야 돼요? 1차 방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런데 이 뒷부분을 봤더니 몇 차식이 있다? 2차식이 있다. 2차가 있으면 돼? 2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k의 값이 6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풀이를 보면서 왜 굳이 이걸 저렇게 해? 그냥 2대1 하면 1대2 하면 끝나는 건데 좋아.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일단은 비율관계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K가 6인 걸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럼 비율관계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가셔야죠. 뭐냐면 3차랑 직선이 접하는 직선과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빤빤한 거는 다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빤빤한 거 이렇게 있을 때 2대1
1대 2 이런 거 기억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게 이 변곡점에 관한 내용인데 얘가 빤빤하든 뭐든 직선이랑 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직선은 1차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거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비율관계 한 사람은 변곡점을 공부를 했을 거야.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미분 2번 때리면 없어져요. 근데 변곡점은요. 미분 2번에서 0 되는 지점이고요. 이 접선이 나왔을 때, 직선이 나왔을 때요. 미분 2번을 때리면요. 이 직선 부분은 어차피 날아갑니다.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1대2, 1대1대 1이라는 비율관계는 실제 이 3차 함수랑 그 근이랑은 관련은 없지만 변곡점은 고정이라는 거지. 얘 미분 2번 때리면 F', G', F', G', 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면서 어차피 변곡점은 똑같이 F'X가 0일 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0이랑 12로 변곡점을 구해주면은 그 변곡점이 얼마가 되냐? 그 변곡점이 4라는 지점이 되고요. 다시 한번 0이랑 K가 또 접하잖아요. 얘가 또 변곡점이거든. 그래서 2대 1이 돼서 K의 값이 6이라는 걸 빠르게 찾아줄 수 있어요. 원래는 비율관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빠르게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율관계는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옛날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느낌이 들어서요. 시간 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관계 유땡 거기에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비율관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뭐 학원에서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K가 6이 되는구나. 됐어요? 그래서 K가 6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의 식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역값이 얼마인 걸 알았으니까.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6이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우린 A값이 하나 남았고요. A값 하나 남았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함수값이 하나 있어요. H3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다라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A의 값은 뭐였고요? 음수였고요. H3은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HX가 결국 얘네 두 개잖아요. 3을 넣어보면 9A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얘 음수고요. 얘 음수예요. 양수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9 못 나오겠죠. 음수고요. 양수고요. 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3을 대입하면. 따라서 H3이라는 건 아래식에 대입해서 나올 거고요. F3 플러스 G3은 3A 곱하기 9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와야 된다. 9 지어지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갈게요. 문제는 K 곱하기 K의 값은 찾았어요. H6 마이너스 H의 11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고 자 문제 될 건 없잖아. K의 값은 얼마인 거 찾았으니까 6이라는 거 찾아놨으니까 그러면 H6이랑 마이너스 H11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H6입니다. H가 뭐였냐면 결국은 요 식이었잖아요. 요 식이었는데 끝났네. 왜 끝났어요 여러분? 6이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놓은 게 있었거든. 6이라는 지점에서 K가 6일 때 얘는 뭐한다? 접한다. 라는 걸 찾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H6은 당연히 0이 되겠죠. 당연히 0이 될 거다. 그럼 우리 뭘 봐야 되고? 마이너스 H11을 보셔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H11은 어떻게 보는데요 선생님? 잘 봐요. 생각해보면 간단해. 근이 지금 0, 6, 12가 나온 거잖아요. 0, 6, 12가 나온 거고 이 0이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뭔가 변화가 생길 거고 이 11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 아래에 넣어야 될지 위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이 선택권에 이제 갈린 거죠. 선택권에 갈린 거고 얘를 진짜 정확하게 갈 거면 어떻게? F를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F를 찾아서 이 11이라는 값에서의 범위가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따져보셔야 될 거고 F를 찾는 게 어려워 쉬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은 우리가 A의 값을 나타냈거든요. A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었고요. 이 GX라는 녀석은 뭐였냐면 1차였습니다. 1차 식이었죠. 그래서 얘 전개 때리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x세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2x니까 플러스 2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냐? 36이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국 gx라는 거는 어디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1차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차랑 2차 부분까지는 고정이 되는 거죠. 3차랑 2차 부분은 고정이 될 거고 여기 부분 갖고 장난질을 조금 쳤겠네. 그래서 fx 나타내시면 fx는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뭐 할까? bx 이렇게 잡을까? 원점 지나가니까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bx 이렇게 되고 그러면 gx는 뭐가 될 거냐?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얘 없어져요. 그냥 b 됩니다. 맞아요? 그냥 b가 될 거고요. gx가 그냥 bx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bx니까 걔가 마이너스 6x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진짜 끝났어. fg 찾았고요. 우리는 어딨냐? 요 녀석이랑 이 두 개의 교점을 따져보기 시작할 거고 첫 번째 쓱 넘어갑니다. 자 봐요. 자, 이 절대값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따져보셔야 되는 거였고요. h11의 값을 보는 거였습니다. h11의 값. 그럼 여기에 11 들어가고 여기에 11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f11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f11 값. fx 찾았어 안 찾았어? fx 찾았거든. fx 저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fx에 그냥 11 대입하고요. 절대값 계산하겠습니다. 자, f의 11 계산하니까 f의 11은 여기 위에 시계에 넣으면 되겠죠?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얘가 얼마냐? 일단 마이너스 33 나오겠네. 그래 h11로 바로 가는 게 낫겠다. 자, h11로 바로 갈게요. h11은 자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3이죠? 마이너스 33 그리고 얘 1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1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선생님? 마이너스 6분의 1 x로 묶어서 다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x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18 맞나? 플러스 1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1 나올 거고요. 곱하기 121 마이너스 그냥 계산하면 11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1 플러스 8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18이죠. 얘의 값이 7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분의 77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린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h11은 6분의 77이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에 11 대입한 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3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때리시면 계산 짜증난다. 6분의 77 마이너스 33 곱하기 6이 나올 거고요. 6분의 11로 묶어버려요. 11로 묶어버리니까 7 마이너스 18 나옵니다. 그러니까 11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21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6분의 121, 6 곱하니까 121. 정답은 121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